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늘 모처럼 또 지수가 다시 1% 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 만에 반등이죠. 모처럼 올라간다 이 말은 외국인의 순매수 쪽에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17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매수 기조 과연 이어질까요? 자,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 상승한 섹터가 상당히 많아서 테마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리튬주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튬주들 오늘 시장 아침부터 집중을 받아서 상한가 도달한 종목 3종목이나 지금 나왔는데요. 리튬 업황이 진짜 좋아져서 오른 걸까 하고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많았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다. 그래서 리튬주가 올랐다. 라고 해서 제가 한국자원정보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연초부터 꾸준하게 리튬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62.5라고 찍혀 있는데 연초만 해도 470이 넘었었거든요. 그럼 기사에서 말한 가격의 반등은 전주 대비해서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전주 대비해서 4.9%가 올랐던 거지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전년 평균 대비 65%나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광물인 니켈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연초 3만 달러에서 이달 10,000달러 정도로 60% 넘는 가격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포스코 그룹주가 또 대표적으로 리튬 관련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리튬 가격의 하락세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리튬을 비싸게 사서 떨어진 판가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된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판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생산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증권가는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달에 우리나라 광석 리튬의 공장이 완공이 되고 또 아르헨티나 염호 사업도 계속 좀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양산 안정화가 내년부터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튬 업황, 양극재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내년 중반부, 후반부쯤 가서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좀 잘 정해보면 되겠죠. 자, 오늘 또 포스코 그룹주 말고 리튬 소보장단이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EV 첨단 소재가 전부 다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일단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양극재 판가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 올라가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4, 4분기에도 양극재 수출 단가가 계속 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럼 오늘 리튬 관련주가 올랐던 3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을 찍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두 번째로 리튬의 대표주인 금양이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지수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수급이 많이 몰렸는데 그 수급이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리튬이라는 섹터에 조금 몰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3가지 이유가 맞물려서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봤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종목은 이 5가지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요. 특히 미래에너텍은 기관의 매수까지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현재 구간 리튬 가격들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EV 첨단 소재 상한가 도달하고 아직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원익 P&E, 경동 인베스트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테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로봇 테마인데요. 차트들을 보니까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더라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섹터 대비 잘 버텨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23 로보월드가 개최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제조 로봇,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로봇들이 소비자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활발했다면 이때 로보월드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간에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많았다고 해요. 로봇 관련 이슈 어떤 이슈 있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보월드에서 일단 눈에 띄었던 게 현대위아의 로보 발레 파킹 서비스입니다. 로봇이 발레 파킹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런 로봇이 진짜 상용화된다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교촌치킨과 함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교촌치킨에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서 1시간에 24마리 정도의 닭을 튀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조리 시간도 줄고 또 배달 시간도 확 줄어들어서 소비자가 또 편의를 느낄 수 있겠죠. 다음 화면 보시면 무료 메카에 대한 MOU 체결 소식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기업 테바와 함께 산업용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유진 로봇도 로보월드에 참여해서 고카트 시리즈를 보여줬었고 거기다가 UBC와 최근에 계약을 협약 체결을 맺었었는데 고카트 200 옴니라는 병원용 물류 로봇도 최초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집중했던 모멘텀이 뭐냐? 바로 삼성전자의 봇빗입니다. 착용형 로봇이에요. 이렇게 입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건데 이 봇빗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 안에는 출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출시 기간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아니면 내년 CES에서 공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렌시스입니다. 삼성 웨어러블 봇빗에 감속기를 부품을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급등이 많이 나왔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직결된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림텍은 오늘 주가 반응은 없는데 삼성전자 1차 벤더인데다가 최근에 그 로봇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드림텍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봉 흐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많이 올랐었다가 좀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지수 대비해서 단단한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타 다른 로봇주들도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봇빗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로봇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시 탄력을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 때문에 오늘 일봉 한번 들고 와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6.7%의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임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100만 장을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Thank you for 1 million copies sold라고 나와 있는데 100만 장 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모두 네오위즈는 더 많이 누적 판매량을 늘려갈 수 있다. 지금 기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언급했고 특히 넷마블도 지금 신작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게임주들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쪽이 데브시스템입니다. 창립 사상 최초로 중국 진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쿠키런 킹덤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판호를 3월 달에 발급을 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슈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위메이드와 액터즈 소프트는 그 미르에 대해서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모두 다 중국 모멘텀을 안아가는 종목들이죠. 룽토코리아는 시가총액도 작고 오늘 시세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개했던 신작은 흥행을 실패했고 실적 또한 부진한데 주가는 좀 반대로 가고 있어서 룽토코리아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스탁들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룽투코리아가 가장 큰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이라 탄력이 좋은 건지 몰라도 실적 자체는 좀 부진하다는 점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네오위즈, 네오홀딩스는 오늘 아침보다는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흐름 현재 구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스탁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